네, 어벤져스 젤라K 5월 10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. 어제 여러분들 기자회견 다들 잘 보셨겠습니다. 어제 기자회견 이어서 아마 방송들의 보도 이런 것들 아마 다 접하셨을 건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도 그렇고요. 한결같이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자들 칼럼으로도 나오고 있고 어제 꽤 그나마 깔끔하게 상당히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꽤 괜찮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야당이야 뭘 해도 다 비판할 테니까요. 어쨌건 어제 72분 동안 정말 이 자료 하나 없이 대통령이 이제 대답하던 측면들 또 여러 가지 또 이 사과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내가 최상 특검을 하겠다라는 또 그 이야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여튼 인상적이었습니다. 근데 참 이걸 진작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108석밖에 못 얻었을까라는 그런 참 후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만시지탄 네. 사자성어를 얘기를 하는데 역시 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을 다시 네.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. 똑같은 행위도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네. 효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건 참 윤 대통령이 진정성이나 이런 방향성 우리가 다 지지하는데 이 타이밍 이게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참 이 사과 문제도 사실은 이 선거 전에 했더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참 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해결했더라면 나는 아쉬움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겠죠. 지금부터라도 좀 그때 맞게끔 뭔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좀 순발력과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번에 아마 다 경험하셨죠. 아무리 좋은 뜻 원칙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민심과 어떻게 또 작용하는 건지 또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발표를 언제 해야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아마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대통령실 개편의 시민사회 속에 전광삼 전 비서관이 오늘 임명이 됐습니다. 전광삼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글쎄 오늘 정광삼 비서관 임명하면서 이걸로 이제 이번 대통령실 개편은 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어제 질문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지난해 이 특감반 여러 가지 이 김여사 문제 이야기할 때 제2부속실 설치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건 또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번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해줘서 임명을 못하고 있다.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.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2명 정도를 후보군을 보내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선택하는 이런 식인데 이제까지는 이제 이 국민의힘 측에서 북한인권법 그게 통과는 됐는데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려면 민주당 측에서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네. 안 해줬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만 뭐를 특별감찰관 문제를 할 수가 있다. 이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네.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못 정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 인권법 그거 전제 조건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잖아요. 그렇죠. 네.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국회에서 빨리 특별감찰관 후보 2명을 보내달라. 네.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부속실 문제도 이렇게 자꾸 끌 문제는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. 그래서 내부 사정이 뭐가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어제 사과를 하신 만큼 그에 대한 또 후속 조치로서 저는 좀 이것도 좀 시기를 놓치면 안 될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. 자, 윤 대통령이 오늘요 취임 2주년입니다. 오늘 딱 2주년인데 오늘 깜짝 방문한 게 있습니다. 청계천을 오늘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. 방문해서 점심 식사 이후에 산책 나온 이 직장인들하고 물가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이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이 조금의 자신감을
더 얻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건 이제 아마 이제 지방의 민생 투어 이 일정을 이제 앞으로 계속 가져 나갈 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. 조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. 속보가 있나요? 과기부에서 일본 라인 관련돼서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. 차별 부당 조치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지원님이 사정을 좀 아시죠? 그렇죠. 이게 여러분 이제 일본 우리나라 카톡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본에서는 라인입니다. 일본 인구가 1억 2천 정도 되는데 뭐 1억 명 가까이 이게 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뭐 싹쓸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예, 그런데 일본 총무성이요. 우리 행정안전부에 해당되는데 우리 그 행정안전부도 이 전자정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이제 주무부처 아닙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라인이 그 라인 야후가 우리 네이버의 그 저기 서버를 쓰고 있잖아요. 네. 100% 이제 기술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해킹이 된 적이 있어요. 네네. 중국 쪽에서 해킹이 되고 개인정보 52만 건이 유출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안 점검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라는 거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 네네. 권고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라인 야후 측에 이 네이버에 지나치게 자본 그 의존하는 거,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네이버와 그 소프트뱅크가 반반 갖고 있잖아요. 라인 네, 야후의 그렇죠. 그 지분을요. A홀딩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반반씩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네이버의 지분을 이쪽으로 좀 넘겨라? 넘겨서 경영권을 오. 넘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라고 하는 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요. 2003년에 한국과 일본 간에는 투자 보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. 네. 그 투자 보장 협정을 보면은요. 양국 반대쪽 나라가 누군가가 투자하면요. 내국인 대우, 최혜국 대우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예, 예. 내국인 대우, 자국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과거 일본에서도 NTT에서요 100만 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는데 그때 과징금 벌금으로 끝났어요. 이 자본 관계를 이렇게 재정정하고 이런 건 없었단 말입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한 조치 아니냐. 심지어 한일 투자 협정 위반 아니냐. 네. 이런 좀 문제 제기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조금 이제까지 미온적이라고 보는 게 그건 그 네이버의 문제니까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을 서포트 해주는 선에서 뭔가 하겠다는데 이건 좀 부족한 거예요. 왜냐하면 요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와 유사한 사태가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에 투자할 한국의 모든 기업이 여기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게요.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일 관계를 풀었지 않습니까? 풀었는데 자칫 이 문제가 다시금 한일 관계를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마 우리 국민 정서가 또 있고요. 벌써 지금 김어준이나 조국이는 이거 키우려고 지금 오늘 뭐 독도 찾아가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늦습니다. 이 문제가 일어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는데 정부의 움직임이 꽤 늦고 이제서야 뭐 일본에 항의하는 이런 수준인데 이거는 개인 기업에 맡겨두는 뭐 개인 기업은 개인 기업대로 하지만 일본이 우리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기업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네,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지금 국내 문제에 너무 지금 매몰되고 또 이 정부가 부처가 다들 지금 손을 놓고 있어서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다음 주에 이 굉장히 중요한 복마전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다음 주 16일 날인가요? 서울 고법이 의대 증원 관련돼서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. 네. 근데 만약 여기서 인용을 해버리면요, 이게 지금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가 거의 뭐 공수표로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또라이 판사가 이게 지금 아주 지가 다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. 이 판사가
저쪽 이 향판인데 지방에 있던 향판 순천 출신의 연세대 나온 판사인데 그 하여튼 좀 법원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나 봐요. 근데 지가 이 정부 정책을 지금 결정하게 된 이게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절차 문제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본안에 대한 지금 판단을 자꾸 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어쩌겠습니까? 법원에 또 저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게 지금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정부가 오락가락하지 말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저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외국 의사들 뭐 하겠다 그러다가 또 오늘 또 말을 또 뒤집었어요. 저는 좀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말을 하나 할 때 좀 조심해서 대응을 이걸 해야지. 어제는 뭐 외국 의사들 진료하게 하겠다고 하다 오늘 또 엄격하게 하겠다고 또 이게 이 이야기를 바꾸면 정부 신뢰가 이게 지금 서지 않습니다. 더군다나 회의록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자꾸 지금 말을 바꾸는데 이것 또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르지 않아요. 보건복지부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. 어쨌건 하여튼 이 문제 다음 주에 정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지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. 자 미리 정말 비상을 걸어서라도 이 문제 좀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. 모두 다 그냥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좀 움직이세요. 문제가 생기면 신문에 다 나고 하지 않습니까?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대책이 있으면 뭐 TF 회의를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국민들에게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돼요. 막 밑에서 다 하고 있다 그러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? 안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자꾸 드네요. 이제 라인 야후도 이거 이미 좀 너무 굼뜹니다.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굼뜨고 이대로 가면요 또 그냥 죽창가. 조국이가 10며칠이죠? 네, 13일인가요? 독도가 갖고 맞아요. 뭐 이거 뭐 또 반일 선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죽창가 부르면서. 예, 이게 잘못하면요. 이럴라고 뭐 저기 제3자 변제안 뭐 해주면서 네. 일본의 그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굴욕적으로 타협한 것이냐 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. 지금. 그래서 이거를 그 네이버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. 네.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예. 자,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정부가 좀 알아서 빨리빨리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 홍준표 시장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요. 아주 윤 대통령을 돌려가기 비슷하게 지금 한 것 같아요. 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하는지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2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지금 저 이재명은 1%포인트 내리고요. 자, 이런 상황에 자꾸 아주 한동훈에 대해서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지금 공격을 또 포문을 또 열었는데 왜 이럴지 자,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. 아직 의원회관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겠다는 거예요.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까? 아니면 저 시위꾼들을 뽑았습니까?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. 자, 민주당 국회의원들 뽑으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뽑으신 거죠? 이거 해달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. 민주당 찍으신 분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가서 시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예 국회회관 들어가지 말고 국회 본청 뒤에 가면 그 운동장이 있거든요. 거기에 텐트 그냥 저 192개 뭐 치고 야당원들 거기 가서 그냥 다 어차피 뭐 시위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어차피 들어가지 말고 텐트 한 192개 그렇죠. 쳐서 거기서 그냥 뭐 어차피 시위 매일 할 테니까 거기서 시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문제 같이 하고요.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입원을 했는데 병명 관련해서 오늘 물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정확한 병명이 뭔지 요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